정치요? 정치는 저는 항상 집에서 TV를 볼 때면은 뉴스를 항상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듣는 정도?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먼저 자기 앞가림 이루려고 하는데 먼저 목표가 있으니까 정치에 크나큰 관심이 안 생길 것 같고 청년들의 인식을 먼저 변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정치라고 생각하면은 제가 TV에서 속에서나 일어나는 그냥 그런 일들처럼 느껴지는데 청년들이 직접 참가해서 자신들의 생활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뭐 발안된다던가 이런 과정에 뭐 조금이라도 참여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직접 겪고 볼 수 있다면은 정치가 이런 거구나 그런 분야의 일들에 더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주제면은 챙겨보는 편이고요. 아니면 이제 필요할 때 찾아보는 타입입니다. 요즘은 청년 대상으로 복지 정책을 어떤 걸 하고 있냐 이런 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중소기업 청년자금 대출이라든지 아니면은 주택 관련해서 그런 거 눈여겨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즘 국회의원이나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을 봐도 자신의 정치색을 뚜렷이 많이 드러내는 MZ 세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단순히 저만을 반영해가지고 청년이 정치에 무관심하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실생활과 맞닿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정책이나 복지나 저는 선거 활동만 봐도 반짝하고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정 기간에만.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런 괴리감에서 청년들의 정책 무관심이 오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청년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청년들의 입장을 조금 대어봤으면 하는? 뭐랄까, 그 청년들이 취업난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일을 하겠다고 해서 당장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청년들이랑 정치인들이랑 소통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청년들이 살아가는 게 지금 좀 많이 힘들지 않나요? 만약에 소통이 잘 된다면 아무래도 청년들이 좀 더 앞으로 나아가는 길들이 평탄하지 않을까요? 청년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보여주기가 아닌 청년들의 고충을 잘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잘 해주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페트롤전북 함윤호입니다. 저희 페트롤전북에서는 청년이 전북을 말한다, 청년에게 들어봐 라는 주제로 전북에 정착해 살아가는 청년들과 함께한 멍석투른 특집 방송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치권에서는 청년을 화두에 두고 중요하다고 말합니다만 사실 선거 때만 잠깐 찾아와서 사진을 찍고 가거나 이용만 하는 그런 현실을 비판하고 또 청년들이 정치권에 진출할 수 없는 구조, 지역의 현실에 대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청년들의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자, 오늘 패널분 중에 이제 최영호 변호사의 발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제가 이게 정치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하냐면 뭐 선출직에 나와본 것도 아니고 뭐 진지하게 직업적으로 그쪽으로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다만 한 2년 정도 국회 경험을 했고 국회 이후에도 요 지역에 남아서 좀 너무 이상하다. 지역 정치가 너무 좀 왜 이 정도 수준이지? 제가 받아봤던 좀 그런 문제 의식이 있어서 그래도 좀 내가 뭐 직업은 가지고 있더라도 좀 취미 삼아 아니면은 시간 남을 때 좀 이런 일을 계속 해봐야겠다고 한 게 정당 생활을 좀 했었고 그리고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건 뭐 칼럼 기고나 아니면 이렇게 방송 같은 데 나와서 이제 시사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좀 말을 좀 보태도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이런 주제로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청년 정치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청년 정치는 아마 이제 우리 지역 정치의 하위 카테고리 정도도 놓고 우리 지역 정치의 문제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이제 일당 독점으로 경선이고 당선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가 내가 정치하고 싶어요 하고 손 들고 나가면 뭐부터 하시냐면 이제 입당원서 들고 돌아다니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입당원서 써달라고 하고 당원을 많이 모집한 사람이 경선을 이기고 그러면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한 당이 한 후보가 이 당선이 된다라고 하니까 다수의 어떤 사람들이 선택권이 박탈된 채
정말 한 줌 조직을 가지고 이 선거에서 이겨서 당선이 되는 이런 좀 이 민심이 좀 왜곡되는 사례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지역 뭐 수도권만 해도 조직이라는 건 굉장히 어떠한 선거에서 중요한 요소일 수는 있겠지만 아주 중요한 요소는 아닌데 이 지역에서는 절대적인 요소가 돼 버렸어요. 조직이라는 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지역이 이제 한 당에서 단체장을 하고 한 당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한 당에서 지방의회를 하다 보니까 이견이 없어요. 그래서 견제 없는 정치가 되는 거죠. 누가 얼마나 옳은 사람이 있겠어요. 막 100% 옳은 사람이 있어요. 다 여기서 이게 잘못됐다, 이 방향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어떠한 그 다른 의견이 허용이 되지 않는 지금 이상한 정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 세 번째는 이렇게 조직으로 당선이 되고 그냥 뭐 어떠한 의견 대립 없이 당선이 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당선이 되냐 보면 그러니까 정치라는 걸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본질이라는 정치의 본질이라는 거는 어떻게 하면 다수의 사람들에게 좋은 이 혜택을 줄 수 있을까? 이게 본질이라고 할 텐데 정치의 본질이 사람이 좋고 여러 사람이 좋은 뭐 허허하면서 좋은 사람이 되어서 여러 어떤 술자리나 어떠한 상갓집이나 결혼식을 잘 찾아다니는 사람이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을 좀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지역 정치가 좀 문제가 있다는 걸로 해서 사실 이제 청년 정치 문제도 사실 세대 교체가 안 되는 게 사실 청년 정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년 정치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세대 교체고 하나는 기성 세대에 대해서 이걸 뚫고 이걸 혁신과 변화를 줘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안 되냐? 사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조직 정치가 되다 보니까 신규 진입하는 사람이 이 조직 정치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조직이라는 건 돈과 시간인 건데 아니 내가 무슨 유력한 자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저 정치하고 싶어요 손 들고 나가는 사람이 돈이 어디 있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안 되는 게 첫 번째고 다음은 이제 누군가 지금 젊은 세대에서도 정치를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선출직에 당선이 된 분이 있을 텐데 일반 어떠한 세대 이 세대의 고민과 괴리가 있는 사람들이 사실 당선이 돼요. 그리고 이 다른 지역은 어떠냐? 사실 층위가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청년 정치라는 게 층위가 다르진 않지만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게 이 지역 정치의 문제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청년들이 정치에도 관심도 많이 가져야 되는데 관심을 가져서 현실적으로 진입하는 데는 엄청난 진입 장벽이 있는 구조를 말씀하셨고 아울러서 기존 정치인들이 그러면 청년을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자연스럽게 민감하지만 그래도 이제 청년들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는 화두로서 이 청년 세대들은 어떻게 정치를 바라보고 있고 실제로 정치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현실적으로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건 시간이 흘러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인 그런 현실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정치 이야기 많이 하십니까? 어떠세요? 김은총 대표님. 예. 사실 지역 내에서 저도 이제 재작년쯤에 전주음악인협회 주니온을 이제 만들어서 지금 사무국장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때 이렇게 뭔가 협회를 만들자고 했을 때 지역 뮤지션들의 반응이 딱 그거였습니다. 뭐하다로 그런 정치적인 걸 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답답한 마음이었지만 설득했던 말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아니 다른 장르 연극이면 연극, 클래식, 한국 음악 우리 동료들 문학에 있는 동료들도 다 협회가 있고 다 자기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정치 집단이 있고 회가 연합회가 있는 건데 왜 우리는 그것조차도 가지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했던 얘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마지못해 만들어지긴 했지만 사실상 그거를 자기 개인적인 그 영역이 있는 음악의 특성상 자기들의 음악을 이제 매진하게 이제 정신이 없으니까 정치적인 참여는 안 하려고 하고 공통적인 목소리를 한 목소리를 내려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현상이 딱 우리 지역의 청년들의 현상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지금 이 복잡 다단한 사회 속에서 취업 전선에서 분투하고 있는데 무슨 여기서 사회를 바꾸는 정치를 뭐 하자는 식으로 막 하고 내 인생하고는 크게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정치를 하자고 하니 더 하기 싫어지고 또 거기나 특히나 그 정치판에 있는 사람들이 더 환멸을 느끼게끔 자기들의 세력만 공고히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되게 안타까운 거죠. 어떠세요? 좀 질문을 바꿔서 20대 때 투표 잘 하셨나요? 좀 생각해 보면
저는 빠짐없이 투표를 했었는데요. 사실 저는 진짜 회사 다닐 때까지만 해도 직장인 시절에는 엄마 누구 뽑았어? 해서 엄마가 뽑은 사람을 뽑았어요. 그만큼 정치에 되게 무지했었고 정치와 정책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제 정의를 내릴 수가 조금 없더라고요. 왜냐면 되게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농업인 활동을 하면서 이 정책이 어떤 것이고 이 정책을 위해서는 정치에 되게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치를 지금 외면하지 않고 있는 정도? 예, 그리고 약간 지켜보고 있는 정도인 것 같아요. 아직은 입문 단계. 그리고 요즘 저희 가족들 같은 경우에도 뉴스에서 제가 원래 이제 자주 듣던 라디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음악 나오거나 약간 그런 예능 위주의 그런 걸 들었다면 요즘엔 정치 시사 이런 분야로 조금씩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페트롤 전북 자주 들으시겠네요. 그럼요. 네. 아침 8시만. 네. 20대 때 그래도 투표를 했는데 뭐 특별히 관심이 있어서 하신 건 아니었고 네. 주변에 그 당시 그러니까 20대로 돌아가서 첫 투표권이 주어졌을 때 생각하면 역시 뭐 저도 그랬지만 정치에 관심이 없었고 어느 후보가 나와의 연관성 있는 정책과 공약을 내놓았는지 찾아보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투표율이 그래서 저조했던 게 아니었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유지혜 씨는 이제 농업 관련된 일을 하시니까 농부시니까 정책 1순위로 먼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시겠네요. 저도 이제 투표는 빠짐없이 하긴 했는데 네.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투표 전날 가족들끼리 모여서 여기다 이렇게. 그래서 엄마 이건 비밀 투표야. 강요하지 마.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는 어쨌든 그 당이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특정 정당의 구조. 네. 그래서 그거를 봐도 저도 좀 아쉬웠던 건 그건 거죠. 뭐 노인에 관한 정책 엄청 많고 뭐 근데 진짜 우리를 위한 정책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표면적으로 그냥 뭐 이 단체가 써놓은 거 그냥 그렇게만 할 뿐이지.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우리가 관심이 없었던 것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저도 이제 그 회장을 하면서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 뭐 국회의원 분들도 만나게 되고 뭐 이제 농림부 관계자들도 만나게 되면서 근데 이분들이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이제 그 공직자이다 보니까 모든 걸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요청을 드리는 게 그런 농업인에 관련된 정책을 만들거나 그런 걸 할 때는 농업인들을 좀 불러주세요 말씀을 드려요. 탁상공론이라고 만나려 하잖아요. 그냥 뭐 학자들이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진짜 저희 농부들 사이에서는 그런 말도 있어요. 정부가 하라는 거 반대로만 하라. 그럼 성공한다. 정말 마음 아픈데 진짜 그게 맞아요. 그리고 이 정책이 장기적으로 가는 게 없어요. 1년, 2년이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따라서 가야 되는지 저희도 솔직히 좀 혼란이 오고 좀 이제 질리는 거죠. 그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새 정치 하겠다고 가면 또 그 사람은 또 똑같은 사람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저도 이제는 관심사가 좀 바뀌는 것 같아서 얼마 전에도 어떤 행사가 있어서 국회의원분을 만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청년에 대해서 막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관심사가 아이들로 가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또 좀 바뀌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좀 젊은 사람들이 아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구는 총대를 메고 그런 자리로 나가야 그런 사람들 만날 기회도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큰 아이를 낳고 이제 면사무소로 갔는데 무슨 이제 영농 도우미 이런 걸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신청서를 써서 갖다 딱 냈더니 저는 안 된대요. 그래서 저는 왜 안 돼요? 그랬더니 사업자가 있으니까 안 된대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 되냐. 사업자가 있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 농업인에 관련되어 있으면 돼야지. 근데 뭐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안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나 보다 했는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한 2년 후에 우연찮게 이제 농림부 장관님을 뵌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걸 말씀드렸는데 정말 황당하게도 그 자리에서 그게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누군가는 진짜 필요하겠더라고요. 정말 그때 바쁜 농번기이고 부모님한테 아기 맡겨놓고 진짜 문경까지 갔거든요. 근데 어쨌든 누군가는 그렇게 그런 분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해야만 이게 해결이 된다라고 그러니까 하면 얘기할 수 있는 청년 세대가 정치 환경에 진입을 해야 된다. 그런데
나는 어렵다. 나는 힘들지만 누군가는 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구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그래도 해야 되는 세상이 됐는데 이제 청년들에게 안타까운 거는 이제 정치가 우리의 삶에 전혀 연관이 없다. 그러니까 제가 청년들 만나면 가장 하는 말이 너는 너의 삶을 산이라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초등학교 갔다가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그 과정에서 누가 우리한테 중학교 가고 싶어? 다른 길도 있다고 알려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사회가 짜는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이 프레임을 짜는 게 전 정치이거든요. 결국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은 소소한 선택을 했던 거지 내 인생의 굵직한 선택을 한 번도 해볼 기회가 없었는데 그걸 반영하는 게 정치인데 문제는 저희 지역 안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게 아마 현실적인 좀 팩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정치에 진입하려면 결국에는 경제적인 게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쉽지 않다라는 거죠. 한 번에 내 삶의 모든 게 다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2번, 3번, 4번을 도전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런 말도 있거든요. 정치는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지금 전라북도 정책이든 지역의 정책이든 저번 지방선거에 나왔던 정책을 기억하는 시민들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치를 욕하기 전에 사실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 어떤 분이 1인 시위 하시는데 누가 당신에게 그런 권력을 줬냐고 하는데 저희가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투표해주지 않으면 뽑히지 않는 거거든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데 자, 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청와대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선을 앞두고 이준석 당대표의 현상을 보면서 경선 과정에서 겨우 3천만 원도 되지 않는 돈을 썼고 본인이 글을 쓰고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온라인상에서의 교류와 소통을 했고 조금은 청년 세대가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그 올라운드라고 하는 멀티플레이어 기능을 가지고 지금의 SNS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그 능력이 조금의 정치 구조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자신감이 기성세대와는 차이점이라고 말한다면 이제 좀 다른 면에서 늘 항상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 갑니다라는 말은 이젠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뭐 그런 것도 사실 쉽지 않은 게 문자 하나 보내는 것도 돈이거든요. 예, 제일로 선거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메시지인데요. 근데 문자를 보내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있잖아요. 페이스북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SNS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투표를 하는 지지층들이 아까 저희가 계속적으로 반복됐듯이 청년층들이 투표를 해주지 않거든요. 실제로 아까 뭐 특정 당이라고 말씀하신 특정 당을 구성하는 구성표를 보면은요, 실 대다수가 50대 이상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근데 그분들이 SNS를 통해서 SNS도 마찬가지거든요. 결국 알고리즘으로 돌아가는데 누구의 친구일 경우에 나에게 드러나는 거지 직접적으로 그분에게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결국엔 메시지를 보내는 수단인 건데 이거 한 번 보내는 게 결국엔 돈인 거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은 돈을 주면 훨씬 편리하게 홍보도 되고 메시지도 더 많은 이들한테 파급할 수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어찌 보면은 그래도 우리 이 청년 세대들은 다매체 다채널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요. 훨씬 더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서 다방면에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각 매체를 신봉하는 어떤 오피니언 리더들이 이야기들만 잘 파급된다고 하면 어떤 흐름을 만드는 건 사실은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전통과는 다른 형태의 정치 지형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서 늘 저는 시스템하고 성장 프로세스를 말하는데 구조를 바꿔야 되는 게 세계 그 스카우트 연맹 가면 세계 총재들이 다 20대 30대인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한국만 가면 70대거든요. 그러니까 다 20대 30대 총재들이 모여서 얘기하는데 한국 총재가 가면 70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어린 세대부터 정치에 참여하고 리더가 될 수 있는 준비를 어린 청소년 시기부터 계속적으로 준비해주고 언론이든 이런 것에 나설 수 있게끔 충분히 도와주는 거죠. 이준석이라는 당대표가 나왔던 것은 이준석이란 브랜드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일반적인 노브랜드의 청년이 나갔을 때 그런 만한 영향력을 벌리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프로세스를 정당 안에서 지역 안에서 만들어주는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기반을 우리가 만들어주지 않으면 절대 젊은 정치인이 이런 지금 매체를 통해서 나의 정책을 말하고
우리가 바뀔 삶의 터전을 말하는 게 결코는 쉽지는 않다. 물론 뭐 한 인물의 브랜드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정당 정치 속에서 그 정당이 노력하는 그 그렇습니다. 자세, 네.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네, 청년의 그렇습니다. 목소리다. 이렇게 좀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 변호사님 발제하셨는데 다양한 청년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셨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우리가 저만 해도 중고등학교 때 인터넷이 안 됐어요, 컴퓨터에. 근데 이제 아마 90년대 중후반 고등학교 넘어서고 하니까 인터넷도 되고 핸드폰도 사실은 없었죠. 전 중고등학교 때 없었어요. 핸드폰 쓴 거는 대학교 들어가서고 스마트폰도 뭐 이제 30이 넘어서 쓰기 시작을 했죠. 근데 사실 이 스마트폰이나 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우리 삶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줬죠. 저 회사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보다 20살 많은 상사는 본인이 파워포인트로 보고서를 만든다는데 엄청 자부심이 컸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엑셀도 못 다루고 엑셀만 잘 다뤄도 제가 봤을 때는 저희 과장 차장분들 한 3-4명이들 제가 혼자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어떠한 정보화 사회를 통해서 세상은 빨리 변하고 있고 이 뭐 기성세대 뭐 나이 드신 분들이 보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지금 20대가 세상 SNS를 다루고 이 무슨 영상기기를 다루고 뭐 이런 점에 있어서 비교도 안 될 정도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사회를 이끄는 IT라는 어떠한 점에서 분명히. 그럼 사실 저는 지금 청년 세대와 우리가 저 위에 50-60대의 차이는 사실은 이 친구들 한 명이 특히나 정치 영역에서는 이 친구들 한 명 20대 한 명이 수행도 하고 동영상도 찍고 SNS도 하고 뭐 이런 역할을 1인 3, 4역을 할 수 있는 실제로 그렇거든요. 근데 정작 중요한 일들은 이 친구들이 하는 게 아니라 50-60대가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사실 생각보다 빨리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능력의 차이가 너무 현격히 차이 나니까 이 변화의 어떠한 길은 지금 이 물꼬가 안 터져서 저는 그래서 이준석 당대표가 된 건 하나의 사건이라고 봐요. 물꼬가 터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왜냐하면 능력의 차이가 너무 현격히 나기 때문에 이 변화가 올 거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년 정치. 사실 정치라는 게 단순히 이런 IT 능력의 부분은 아니거든요. 단순히 젊다고 해서도 청년 정치도 아니고 지금 젊은 어떠한 뭐 기초 의원이나 뭐 국회의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당의 어떠한 그 관상용 그러니까 당에서 얼굴용으로 뭐 어떻게 나이 배치하고 예쁜 사람들 몇 명 배치하는 이런 용도로 보이는 거지 절대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요. 청년 정치의 본질은 사실은 변화와 혁신이거든요. 투쟁도 하고 변화와 혁신을 하는 게 청년 정치인 건데 사실 그걸 할 때 청년 정치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걸 어떠한 지점 우리가 지금 변화할 지점 우리가 싸워야 될 지점을 정하고 그런 게 지금 우리 세대가 잘못되고 있다. 이걸 가지고 계속 싸워 나가야 되는 게 청년 정치라고 보거든요. 그런 지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합니다. 예. 혹시 이 관련해서 이제 정치의 마무리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분 더 말씀 듣죠. 올해 전라북도에서 청년 정책 시행 관련해 가지고 나온 자료가 있는데요. 거의 한 4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이런 되게 여러 정책이 있는데 이런 거 다 알고 계셨나요? 다른 청년분들? 모르고 계셨죠. 그리고 실제로 저는 농촌 분야만 사실 읽어봤는데 그렇게 와닿는 정책들이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관여하는 거는 정치인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선거 때만 이렇게 뭐 청년 간담회 이렇게 진행해서 사진 찍는 용도가 아닌 진짜 정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만약에 안 되면 진짜 나라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농림부 장관님 만나셔가지고 그 출산 육아 그 수당 말씀하셨잖아요. 그날 저도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또 이야기하고 있었던 게 아까 저희 초반에 말씀드렸었던 청년 영농 정착지원금 이 부분이 그 두 개를 가지고 있는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한 사람밖에 못 받는다고 그렇게 시행 계획이 나와 있었어요. 근데 그날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2020년이었죠. 2020년 12월에 그게 해결이 돼서
공문이 내려왔어요. 둘 다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날 잡고 올해 8월 28일에 결혼하거든요. 그 친구들은. 그러니까 힘이 있는 정치인의 네. 목소리를 통해서 네. 전달이 되면 반영이 되고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네.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마치 호랑이 굴을 장악하기 위해서 호랑이 등을 타고 호랑이 등을 긁어주면서 아부하면서 가서 결국에는 이제 어떤 무언가를 전복을 꿈꾼다거나 어떤 투쟁을 꿈꾼다거나 해야 되는 시스템인 거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우리가 청년 정치를 뭐 도모하거나 참신한 어떤 혁신적인 정치를 도모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돌파구가 이제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또는 청년들이 1인 미디어로서 또 가지고 있는 어떤 파급력과 미디어에 대한 어떤 능력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돌파구를 찾자라는 정도 수준까지 지금 온 것 같은데, 확실히 근데 저는 이제 청년들이 기존에랑 확실히 다른 거는 그런 결국에는 스펀지 같은 흡수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이상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상 세계를 꿈꾸는 과정도 중요하고, 이상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그 새 세계에 전진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사실상 아직은 이제 계속 취업이나 이런 다 우리한테 주어진 취업, 결혼, 뭐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어떤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청년의 앞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 막힌 혈이 뚫리지 않고는 뭔가 안 된다는 건데, 결국엔 그 혈을 뚫을 수 있는 건 결국엔 정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네. 앞에서 그 직업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정치를 직업으로 생각하는 청년들은 많지 않죠. 특별한 기회나 어떤 인연이 있지 않고서는 정치는 직업이라고 그러려면 돈이 많아야 되거나 아버지 집안에 영향력이 있어야 되거나 뭐 라인을 타거나 뭐 그렇게 이제 말씀들 하죠. 그렇게 또 생각들 다 하고 계시잖아요. 참 어려움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청년이 그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그 들어가서 목소리를 내야만 됩니다. 어쨌든 최영호 변호사가 발제한 청년이 바라보는 전북의 정치, 또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페트롤전북 멍석토론 청년이 전북을 말한다. 청년에게 들어봐. 현장 녹음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내일도 많은 청취 부탁드리면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